다운타운, 여기는 소또하고 팔가인데 다시 5번 타고 라클라 센터 그쪽으로 갈 거예요. 날씨가 되게 희한한 게 밖에는 되게 으실으실하게 추운데 미국이 캘리포니아 사면서 뭐가 추워?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워요. 가끔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한 계절이 계속 추워서 몸이 춥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이런 게 가끔은 더 춥고 으실으실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이제 60번도 탈 수 있고 10번도 탈 수 있고 제가 가는 길은 이제 5번을 또 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좀 복잡한 길이죠. 복잡한 길. 프리웨이를 3군데를 다 탈 수 있는 거. 와, 진짜 빨리 달려오네. 그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. 차가 오면 좀 속도를 줄여주면 되는데 더 빨리 가. 희한하죠. 이 LA도 좀 이 크레이지 드라이버스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수련한다 생각하고 빵빵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고 화내지 않으려고 그냥 이거 일종의 수련이다 생각하자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. 오늘 굉장히 좀 생산성 있게 뭘 했나 뭐 이런 거로 저 스스로를 평가하자면 조금 점수가 좀 낮은데 싶지만 그래도 하늘은 푸르고 제가 지금 스타벅스에서 새로 나왔다고 해서 피스타치오 라떼를 하나 샀거든요. 근데 이거 그냥 살살살 먹으면서 가니까 참 좋긴 합니다. 삶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참 좋긴 한데 저는 이 여유라는 게 정말 좀 바빴다가 딱 이렇게 달콤하게 해야지 이 하루가 이렇게 늘어지고 제 자신이 처지고 그런 여유는 사실 싫거든요. 그래서 뭐 제 스케줄이나 뭐 제 삶의 방식들이 그래요. 약간 조금 몰아세운다 그럴까? 스케줄을 늘 좀 빡빡하게 유지하려는 그럼으로써 어떤 휴식 시간의 달콤함에 그 즐거움을 더 증폭시키자 이런 식인데요. 그 한때 그 소셜 미디어를 보면 그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을 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루 왼종일 놀고 먹고 그게 그 즐거운가요? 나는 모르겠어요. 그 되게 힘들던데 그런 게. 제가 어디 최근에 불교 서적도 봤고 또 그걸 보다 보니까 관련된 글을 봤거든요. 이 사람은 이 쓸모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마치 당연히 우리 삶에 주어진 뭐 스트레스라든가 문제라든 것을 회피하는 타입으로 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다. 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정말 스트레스 안 받는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좀 모순 같다는 생각 많이 해요. 아니, 어떻게 살면서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고 문제가 없어요. 그게 그냥 정상인 건데
환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주말에 반야심경이라는 책을 거의 2주 동안 좀 천천히 봤었는데, 이 종교도 저는 이 철학적인 부분을 뭐 고전의 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이미 오랜 기간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를 두는데, 반야심경을 봤을 때는 색즉시공, 그런 게 정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. 우리가 이 실체하는 것들이 실체하지만 실체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, 되게 좀 심오한 내용들을 좀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가 가끔은 당연한 것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피해보려고 좀 다른 답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은 더 늪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아우 힘들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뭐 삶이 그냥 힘든 게 당연한 거고, 또 힘듦이 없으면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또 자극을 못 받고 또 너무 또 평안한 상태에 안주하고 있다면 지루함을 느낄 것이고,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잡는 거,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인생의 찐 고수들은 이런 것을 일과 자기의 생활과 취미와 이런 데서 잘 하는구나. 그런 걸 좀 배워야 삶이 조금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. 요새 하도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주말에 인공지능 관련된 뭐 다큐 같은 거, 그 방송 프로들을 우연히 한 2개 정도 봤거든요. 그러니까 중장년도 어렵지만 지금 미국도 20대 대학 졸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취직하기가 정말 힘들어요. 그 학비도 많이 들어가고, 또 학생 본인들은 그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. 그런데 취직을 못하고 있고, 기업은 점점 사람을 안 뽑으려고 하고, 그러니까 20대들에게 정말 화이팅 하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떻게 보면 견뎌야 될 시간이 중장년은 20대에 비해서 짧은데 지금 20대들 제가 일하면서 보면 이들의 업무 능력, 특히 뭐 20대 30대는요 정말 빛의 속도로 일을 합니다. 그리고 잘해요. 제가 91년 학번인데 저희가 하던 한 10배 속도로 뭔가를 일을 다 한단 말이죠. 그런데도 취직이 안 된다? 그럼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,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취업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,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특히 인생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공부들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랬잖아요.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 전과는 다른 공부를 해야 되고, 또 얼마나 배울 게, 공부할 게 재료가 많아요. 뭐 20대 뭐 고등학생도 그렇고 20대 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학습을 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놓는데도 취업이 안 된다.
되게 절망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저희가 20대에 솔직히 뭐 했습니까? 20대 초반에 대학교 다닐 때 뭐 어떻게 소개팅 할까, 어디 술 먹으러 다닐까, 뭐 그런 생각을 했지,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거는 하긴 했지만 지금의 세대에 진짜 10분의 1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제 제가 우리 구독자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25세에서 34세 그룹도 굉장히 많아서, 아, 내가 기회가 되면 정말 수고가 많은데 잘 버티고 있구나, 정말 대단하다 라고 좀 이런 희망적인 격려 아닌 격려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정말 제 세대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인공지능과 계속 싸워야 되고 생존을 염려해야 된다는 점이, 저희가 제 자녀도 20대가 2명 있지만 이들한테 정말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뭐 저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 했지만 지금 50대 뭐 이런 솔직히 뭐 꼰대라고 비난도 받긴 하지만, 또 저희 세대는 우리 윗세대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된 것을 맞다고 생각하고, 또 아랫세대에 이제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요새 애들 안 된다. 근데 저희가 20대 때도 요새 애들은 다 버르장머리 없어, 요새 애들 다 뭐 싸가지 없어,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. 이건 그냥 세대마다 늘 그냥 하는 말인데,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 20대들을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고, 우리가 더 같이 나이로 뭐 이럴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같이 우리가 공존하고 상생하고 한 팀워크를 이뤄야 되나,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뭘 해야 될까, 이런 진로를 생각하는데,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래서 인공지능에 대처될 거고, 이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, 또 이건 이렇대, 뭐 이런 정보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런지,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, 난 정말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서도 보면 뭐 자기 관리하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꾸려나가는, 특히 우리 어린 세대들 보면 와, 정말 대단하다, 내가 20대에 나는 정말 IQ 60짜리 바보 같았던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얼마나 대견합니까? 스스로 알아서 다 학습하고 알아서 자기 거 다 챙기고 자기 관리까지 하고, 진짜 뭐 나라만 선진국이 된 게 아니라 이 각각 개개인이 생각하는 수준도 한국은 이미 좀 많이 선진국의 반열에 확실히 들어섰다, 그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어린 세대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를 많이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고 헤쳐나가야 되는데, 정말 위로 힘내라, 화이팅,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물론 또 장년층, 뭐 이제 30, 40대는 또 중간관리층으로서 또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이고, 40대, 뭐 특히 이제 50대 뭐 이런 쪽은 또 다른 고민들이 있겠죠. 이제 뭐 노후 걱정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. 제가 샘 올트먼 오픈AI 창시자가 쓴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, AI가 우리 생활을 다 장악하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, 이 세상은 기업들도 살아나면 최소한의 소비가 있어야 되고, 인간이 다 직장을 잃고 할 일이 없어서 소비력이 떨어지면 기업도 결국은 죽기 때문에, AI로 인해서 생긴 막대한 이익은 세금의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가벌먼에 들어가서 이제 기본 생활비를 전 국민한테 주는 형태가 되어야만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.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겠어 싶었는데, 정말 이번에 피지컬 AI들이 막 다니는 거 보고
아, 이거 가능하겠다. 아마도 이 방법이 인간이라는 종족의 존속을 유지하는데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가정하면 언제 그 일이 현실로 다가오느냐라는 거죠.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어찌됐건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주변을 잘 둘러보고 아, 이런 변화들이 있구나 자꾸 따라가야 되는데 난 나이가 몇인데 난 할 만큼 했어, 이런 구태의한 생각도 빨리 버려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. 제가 2월 달에 이제 세미나를 이런 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, 뭘 준비해야 돼, 뭘 배워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맞이해야 돼, 이런 얘기를 이틀 정도 할 거예요. 이제 뭐 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주는 시대는 지났죠. 이미 다 알고 안다고 봐야 되고, 지금 몰랐지만 몇 시간 뒤에 아실 수도 있는 거고, 이제는 방향성, 이제 흐름을 정말 잘 타고 그 파도에 내가 이렇게 타고 있어야 되는 게 전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요새는 이 말이 틀렸어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. 저 그거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, 이제 챗GPT 같은 거 처음에 나왔을 때 초반에는 맞았죠. 질문을 잘 해야 됐었죠. 왜냐하면 검색의 연장선으로 뭔가 우리는 궁금한 걸 찾아야 되니까 질문을 잘해야 되는 시대,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는데, 지금은 질문만 잘해서는 안 되죠. 기계가 잘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보다는 저는 설명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설명을 잘해야 돼요. 내가 원하는 걸 나의 그 AI 비서가 잘 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해야지, 질문만 하는 시대라고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주 좀 아웃데이트된 어떤 그런 얘기죠. 설명을 잘해야죠. 논리적으로 기계가 잘 알아듣기 쉽게. 그러니까 요새 바이브 코딩이라고 이제 개발하는 것도 이제 어떤 영상들 보면 이거 만들어줘, 다 그게 일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. 간단한 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설계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.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리 저래 하고, 이래서 요런 것들이 요렇게 필요하고, 이런 설계 지시서를 이제 줘야 되는데, 그 질문의 시대라면서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답과 결과물을 얻겠어요. 설명을 잘해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좀 묘사적인 사람이 될수록, 디테일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다.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. 참 세상이 우리가 소비를 하는 입장,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, 안정적인 수입원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안정감을 우리에게 준다면, 자,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산업들이 더 발달될까? 그러면 어떻게 놀아야 하나? 어떻게 잘 놀아야 하나? 어떤 이런 비즈니스들이 잘 되지 않겠어요? 뭔가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런 것들. 참 괴리감이 큽니다. 우리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데, 이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. 어떤 서비스 이용료도 점점 낮아지고 그 퀄리티도 좋아지고,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제가 발전할까? 테크 기업 위주의 어떤 실적을 보면 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소상공인이라든가 직장인들의 삶은
글쎄요,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. 이 괴리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이 괴리감이 어떤 갈등으로 나타나기 전에 어떤 나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 제시안을 좀 줘서 이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게끔 딱 그런 뭐 대변혁의 시기가 뭐 지금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. 아, 날씨가 정말 좋다. 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브이로그인데 이런 것도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. 말을 제가 거의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, 날씨 좋은데 저랑 같이 드라이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? 누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같이 이렇게 햇살도 영상을 통해서지만 햇살도 즐기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까 뭐 싶어요. 가끔 이제 뭐 생각 정리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되게 그런 시간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화이트 노이즈라 그래서 백색 소음이라고도 하잖아요. 이 적당한 주파수 대역의 적당한 소음은 오히려 집중력을 강화시킨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도서관의 어떤 아주 조용하진 않지만 조그만 약간의 잡음들, 커피숍의 잡음들, 그런 것들이 되게 집중력을 오히려 더 배가시킨다고 해요. 아마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도 화이트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진짜 화이트 노이즈가 될 수도 있겠죠. 말하지 말아라. 그럼 제가 말 안 할 테니까는요. 그냥 저랑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이 영상 촬영을 할 테니까 저랑 같이 뭐 여기저기 둘러보시죠. 뭐 그냥 켜놔도 영상 켜두고 그냥 제 어디 가나 뭐 이런 거 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까? 나쁘지 않겠네.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결과는 좋아해 주시는지 뭐 이런 것 따라 틀리겠지만, 좋아해 주시면 제가 이제 이 액션 카메라 들고 뭐 거리도 걸어 다니고 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 동네를 20 몇 년 산 거야? 20 몇 년 살았는데 정말 바뀌는 게 없습니다. 정말 이 보수적인 동네 라크라 센터. 한인들이 많았었는데 요새 한인들이 전처럼 많지는 않아요. 많이 그 다운타운 쪽에 한인 비즈니스들이 많이 좀 나빠져서 다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그 중심이 많이 좀 이동됐거든요. 그래서 많이 없어요. 좀 아이들 모르겠습니다. 대학 가고 뭐 이러면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, 근데 안정적인 도시라는 거는 맞아요. 이렇게 유행 같은 거에 민감하지도 않고 되게 보수적인 동네죠. 옆에는 크레센터 밸리 하이스쿨, 여기 이 지역에 이제 그 고등학교죠. 여기도 운동장도 있고. 여기가 해발이 1700피트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평지에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 산 중턱쯤에는 살고 있는 것 같다,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아침 공기 되게 괜찮고요. 집들은 다 뭐 70년대 지어진 집들도 많고 60년대도 많아서 조금 오래됐다. 그러나 그냥 조용하다.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가 되면 다 이쪽 지역으로 좀 오고
그렇습니다. 요새는 2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뭐 1.5세대나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인지 이 한인타운보다는 뭐 다운타운보다는 오렌지 카운티 쪽 선호하시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인 2세,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이 자녀가 생기고 이제 학교를 다닐 때쯤에 그런 좀 약간 시골스러운 거 좋아하고 조금 좀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. 너무 화려한 거보다는 조금 좀 조용조용? 약간 뭐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쪽으로 유입을 해서 아이들 키우고 뭐 이런 것 같은데, 뭐 비즈니스 중심은 뭐 오렌지 카운티나 뭐 얼바인 같은 쪽이 원체 좋으니까 모르겠어요. 그것도 이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이제 좀 봐야죠. 아이고, 잘못 들어왔다 그냥. 제 이상하게 길을 잘못 들면 꼭 이렇게 데드엔드 이렇게 딱 막힌 데를 자주 들어와요. 아이고. 자, 저는 이제 제가 제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해 갑니다. 뭐 이런 거 좋다 나쁘다 관심을 가지고 코멘트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,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